네, 오늘 전체 미팅은 2016년에 보호 및 정보이론 연구회라는 한국통신학회 산하 연구원들의 모임인 이 연구회에서 1월 또는 2월에 하는 오류 정정 보호 단기 강좌에서 제가 했던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그 정보이론 과목 577 과목 그 스케줄 다운로드에 가면은 그 테이블이 있잖아요. 링크 테이블이 있는데 마지막 좀 있어요. 전체 내용은 이제 이 오류정정 부호와 관련된 정보 이론 파트의 오버뷰를 주는 건데 앞부분은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의 기여가 뭐냐. 그다음에 무선 통신에서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부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일종의 현대 물리학 중에서 상대론 쪽의 아버지이듯이 이분이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셔넌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이분의 컨트리뷰션이 뭐냐고 하면 데이터 컴프레션 압축과 데이터 트랜스미션 전송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디라이브했고 그것 말고도 이분이 뭐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았고 주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돈을 제법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뛰어난 지능과는 관계없이 제 기억에 알츠하이머가 걸리셔서 말년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앱 중에서 뭐 보면 머리를 자꾸 쓰면은 여러분이 알츠하이머에 안 걸린다, 뭐 치매에 안 걸린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아요. 네. 자, 데이터 컴프레션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스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갯땀을 한번 때릴 때마다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이 나올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을 어떻게 퀀티파이 할 거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하나만 가지고 할 때가 있고 또는 이것을 시퀀스로 본 다음에 벡터로 묶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보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연력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와 관련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드밴스드된 개념인 일종의 통계에서 사용하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정보가 과연 뭐냐 싶지만 수학으로는 간단하죠. 수학으로는 요 각각 얘가 IID 랜덤 베리블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n은 뗐어요. 어떻게 정의되죠? expectation of negative logarithm of 여기서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했으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학으로는 이런데 그리고 우리 카버 앤 토마스 책을 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이거 가지고 온갖 걸 하는데 피지컬한 미닝이 뭐냐 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오히려 옛날 교과서들을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xn이 예를 들어서 0과 1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저 xn 하나당 몇 비트를 할당해야 되죠? 한 비트를 할당해야죠. 그래야지 저가 0인지 1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xn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언뜻 생각하면 0, 1이 나오니까 그거를 원비트로 나타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개를 붙여요. xn을 여러 개 붙여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붙인다고 해봐요. 그래서 x1, x2를 붙여요. 뭐 x3, x4까지 또는 어떤 x 뭐 100만까지 붙인다고 해봐요. 그럼 이 벡터를 이제 우리가 0과 1의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비트 하나로는. 비트 여러 개로 할 텐데 이게 10의 6승계의 비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까지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과
평균적으로 몇 개 필요하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리언스가 작게 할 수 있냐. 이건 좀 다른데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로스리스 여기 있는 것처럼 로스리스로 접근하면 그때는 베리어블 랭스로 인코딩을 해야지 컴프레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이 다른 소스라고 한다면 같으면은 지금 뭐 n개 10의 6승계를 모으면 10의 6승계 비트가 필요해요. 언제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히 2분의 1에서 멀어진다면 0이든 1이든 평균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로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0과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0, 1, 2, 3, 4가 나오는 한 소스에서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이 각각 8분의 1일 때 언뜻 생각하면 4가지 경우니까 2비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 이 x라고 합시다. x를 오브저버 한 다음에 1이 나오면 그것을 0으로 매핑하고 2가 나오면 1, 0으로 3, 4는 각각 1, 1, 0, 1, 1, 1로 매핑하면 평균적으로는 이제 2비트보다 작게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x1부터 예를 들어서 x 100만까지 묶으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비트가 필요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매핑하면 확률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분의 1, 2, 3, 3 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6에다가 8분의 4, 8분의 2 이렇게 되나요? 8분의 얼마예요? 10인가요? 그래서 4, 3, 12. 1.5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1.5 곱하기 10의 6승 비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런 일이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건 말고도 로시 컴프레션이 있어요. 로시 컴프레션은 어떻게 하냐면 에러가 나올 확률을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은 어떤 시퀀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걔들은 그냥 에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에러율로 바운드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려면 이제 이 붙이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되죠.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lossy compression과 lossless compress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 말고 데이터 컴프레션 말고 트랜스미션에서도 이제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일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소스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모델링했죠. 뭔가 나오는. 근데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소스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녀석을 이 입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인코딩을 하고요. 출력에서 나온 것을 디코딩한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또는 인포메이션 싱크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채널이고. 그러니까 채널은 보통 랜덤 매핑률인데 반드시 랜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이 채널은 이제 정보 이론에서 이 채널이에요. 와이파이에서 말하는 그런 채널 뜻이 아니라 밴드 채널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이 채널이란 것이 오류를 일으키잖아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으로 매핑할 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정보 이론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는 이런 노이즈 채널에서의 통신은 그냥 오류가 반드시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클로드 셔넌이 어떤 걸 보였냐면 이 채널을 통계적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이 채널에다가 어떤 새로운 퀀터티를 줬어요. 뭐냐면 커패서티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비츠 퍼 채널 유스. 저 채널을 몇 번 사용해서 몇 비트까지 보내느냐인데 놀랍게도 셔넌이 뭘 보였냐면 오류율을 아비트러리리 스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 채널을 좀 많이 사용하는 자주 길게. 물론 셔넌 티어리 말고 최근에 그 서지오 버디와 그의 제자 MIT 교수가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대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또 이론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저는 잘은 몰라요. 성능은 조금 나쁘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커패서티에 가까이 가는 어떤 코딩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인코딩, 디코딩 방법이.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 예를 들면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지만 보이저호가 토성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죠. 지금 같으면 뭐 이런 낮은 해상도가 있어 이러지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였죠. 한국의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막 시작됐을 때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이 흑백 사진이었고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건 물론 이제 컬러를 입힌 거라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 저 색깔로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오류 없이 그 먼 데서 지구까지 보낸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와이파이 아마 11G가 아직도 한국에서 팔릴 때인 것 같은데 5G가 안 나왔고 와이파이라든가 셀룰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도 이 정보 이론적으로 개발된 채널 코딩 기법이 들어가서 우리의 통신이 좀 더 릴라이어블하고 높은 트루풋에서 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그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라고 불리는 이 채널의 커패서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정보 이론 교과서들이 채널 커패서티 얘기만 하고 실제로 오류가 일어날 때 채널의 BER 바운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도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책은 단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렉처 노트에 사고 싶었던 게 그게 가능하고 책에는 없고 논문에도 그 어디에도 없지만 웹페이지 어디에도 없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먼저 리얼 베이스밴드 AWGN 채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적인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한 컴플렉스 죄송합니다. 리얼 베이스밴드가 기본이고요. 리얼 밴드 패스로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등가 관계를 이용해서 하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리얼 베이스밴드 AWGN 채널을 보겠어요. 요게 이제 요 박스 친 것이 채널인데요. 그러면 채널이라고 하면 시스템 같은 거죠. 랜덤 매핑 시스템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매핑 룰에 대해서는 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의 집합이 뭐냐,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의 집합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입력이 continuous time signal이고요. 출력이 continuous time signal인데 둘 다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뒤에다 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편의상 이렇게 해놨어요. 편의상. 네. 자, 그래서 이 채널에다가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집어넣고 그럼 출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밴드 리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를 뒤에 더해도 되고 같이 밴드 리미팅 된 걸 더해줘도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는 넣지만 밴드 리미팅 돼서 나온다라고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출력 입장에서 보면 컴포넌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시그널 컴포넌트고 하나는 노이즈 컴포넌트예요. 둘 다 밴드 리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시그널 X를 디자인한다면 얘로 밴드 리미팅 돼서 날아가 버릴 아웃 오브 밴드에 시그널 파워를 할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통신을 잘하고 싶으면. 안 하겠죠. 웨이스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옵티마이즈를 하고 나면 얘는 요 밴드로 리미팅 하기 때문에 요 틸더는 없애도 돼요. X가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노이즈는 지금 편의상 파워 스펙트럼이 플랫인데 뭐 여기 플랫으로 해도 상관없고 뭐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RF 측정 이퀴먼트로 본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는 물론 베이스밴드에서는 측정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여기다가 딱 스코프를 갖다 대면 그래서 시그널 파워를 계산하면 그것이 파워가 P와트 이하가 되게 이렇게 우리 가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 채널에다가는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무한정 많아지거든요.
마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0, 1로 바꾼 다음에 10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다 0점 찍고 나면 무조건 1보다 작죠. 파이나이트하고. 그래서 1m가 안 되는 자에 정확히 이 길이로 자른 다음에 주면은 세상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물론 어떻게 돼요? 이게 측정 오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거를 계속 키우면 결국은 파워가 늘어나면 실을 수 있는 정보가 또 무한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간단히 비유를 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파워 리미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 측정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이즈라는 것이. 어쨌든 파워 스펙트럼이 측정될 수 있고요. 이 파워 스펙트럼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와트 퍼 헤르츠 이렇게 되죠. 네. 또는 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P와 2분의 N 낫이라는 편의상 우리가 리얼 밸류드 화이트 노이즈의 스펙트럴 덴서티를 2분의 N 낫이라고 불러요. 편의상. 투-사이디드, 원-사이디드 뭐 이럴 때 원-사이디드는 N 낫이라고 하고 원-사이디드라는 것은 접어가지고 스코프 상에서는 한쪽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때 N 낫이 되니까 음수까지 있다고 하면 2분의 N 낫 이런 컨벤션을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채널이 있는데 이것의 컷베서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셰넌이 샘플링 디어렘에 기여를 또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때는 사실 파이나이트 에너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에 대한 것이고 랜덤 프로세스까지 하면 나이키스트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셰넌이 샘플링 디어렘에 대해서 사실 큰 기여를 했어요.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discrete time 채널로 바꿔요. 샘플링 디어렘을 써서. 그래서 거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리얼 베이스밴드의 X 오브 T는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얘를 샘플링해서 이 신호를 다시 퍼펙트하게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가 W라고 해보세요. 얘가 제로고, 얘가 네거티브 W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2W 헤르츠 이상으로 샘플링 해야 되고, 우리가 리던던시를 최대한 없애려면 2W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도 또 마찬가지로 X sub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꿀 텐데 우리가 또는 뭐 X of N 이렇게 바꿀 때 밴드위스가 W면 2W 요거를 뭐 심볼이라고 할까요? 심볼스 퍼 세크로 컨버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숫자를. 그러니까 W로 밴드 리미팅 되어 있으면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가 2W 심볼스 퍼 세크다. 참고로 심볼이라고 하겠어요. 샘플된 심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밴드위스가 W인 아이디얼 필터를 통과시키고 여기다가 그냥 1 over 2W 세크 간격으로. 왜냐하면 이게 샘플링 레이트니까. 이게 심볼즈는 사실은 유닛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퍼 세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집으면 세크죠. 그래서 1 over 2W 세크마다 한 번씩 저 아웃풋을 딱딱딱딱 따가지고 XN에 집어넣어야죠. 아시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저 노이즈 2분의 N낫이라는 파워 스펙트럼을 갖는 노이즈도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로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뀌느냐? 놀랍게도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쓰기 때문에 얘가 II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로 바뀌고요. 그래서 가우시안이니까 이런 표기법을 쓰죠. N 한 다음에 미는 제로고요. 화이트 노이즈라서. 이제 베리언스가 얼마냐가 되는데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그 확률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배웠듯이 파워 스펙트럼에다가 적분을 하면 되죠. 파워 스펙트럼. 근데 이 필터는 높이가 1이죠. 맞아요? 기억하겠지만 인풋 파워 스펙트럼에다가 필터의 에너지 스펙트럼인데 필터가 높이가 1이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W에서 W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2배의 W에 2분의 N 낫 이렇게 되니까 이게 N not W 또는 W N 낫이 돼요. 그래서 베리언스는 N not W.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이즈고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시그널은 참고로
이게 파워가 P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X를 샘플링 해가지고 제곱해서 기대값 취하면 이게 파워가 P라면 P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P가 Y센 스테이셔너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매 T마다 매 2W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타임 에버리지 하면 이 파워가 토탈 파워 P면 P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XN은 파워가 P가 되게 대충 만들면 되고요. 나중에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바꾸면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입력 파워가 P잖아요. 입력 파워가 P고 요 개인이 1이에요. 지금 가정이. 개인이 1이면 스케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 그대로 나오고 파워가 그대로 나오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파워가 P고 노이즈는 2분의 n낫이었지만 W-W에서 n-W가 돼요. 다 리얼이에요. 지금. 맞아요? 둘 다 리얼 베이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퀴벌런트한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로 바뀌어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채널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입력이 XN이에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죠. 파워는 P2하고 그다음에 출력은 X가 더해져서 뭐가 노이즈와 더해져서 나오는데 노이즈는 말했지만 제로민, IID 가우시안, with variance, n-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컨버전 레이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2W 이거 채널 유스라고 나는데 심볼스 채널 유스 is per sec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채널을 이렇게 생긴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을 초당 2W 번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해요. 그 다음은 셰넌이 이미 구해놨어요. 셰넌이 이러한 디스크리트 타임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의 컷배서티를 구해놨어요. 입력 파워가 P이고 더해진 노이즈 베리언스가 n-W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컷배서티 C는 이 채널의 컷배서티 C는 중요한 것은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이에요. 지금은 얘는 단위가 뭐죠? BPS per 채널 유스겠죠. 그렇죠? 또는 심볼이라고 봐도 되고 인풋 심볼 얘를 구했는데 어떻게 되죠? 2분의 1 로그 만약 단위가 비트라면 2를 베이스로 하는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션인데 시그널 파워가 P였죠. 우리 노이즈 베리언스는 n-W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린 사실은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의 컷배서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뭐라고 했죠? 2W 채널 유스 퍼 세크였죠. 따라서 이 두 퀀터티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bps per second가 잠깐만. 뭐가 된 거예요? bits per bps가 아니라 bits per 채널 유스죠. 얘가 큰일이에요. 한 번 채널 사용할 때 몇 비트 보내느냐니까. 네, 그럼 곱하면은 이제 continuous time 채널의 capacity가 나오는데 이것이 bits per second가 되죠. bits per bps. 그다음에 2w로 곱하니까 w log 1 플러스 p over n-w bps라는 그 유명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인데 아까 2w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w가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냥 이 2분의 1 로그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저것만 알아도 돼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보고는 어떤 주어진 밴드위스에서 웨이브 폼을 디자인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은 저거를 초당 몇 번 사용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로 바꾸냐가 매우 중요해져요. 컷배서티를 비교할 때.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SNR이지만 우리는 SNR이 P over n-W가 되고 그것을 2W 채널 유스 퍼 세크이기 때문에 2W로 곱하면 W 로그 1 플러스 P over n-W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부터 하면
자, 이제 이 식을 좀 보자고요. 그냥 capacity C라고 할까요? W 로그 2 베이스 1 플러스 P 오브 N W인데 이게 BPS인데 다시 말하지만 리얼 밸류드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이고 밴드위스가 W고 베이스 밴드에서 제로에서 W까지 제로에서 마이너스 W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채널 인풋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 이렇게 될 때 커패서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마이모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이 왜 좋으냐를 말할 때 이제 이 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vailable한 파워가 P라고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시스템 뭐 이런 거 한정 때문에 노이즈 덴서티는 일정하다고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W 밴드위스를 사왔어요. 경매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몇 BPS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높이고 싶어요. 더 많은 커스터머들한테 주고 싶어요. 물론 어떻게 하죠? 실제로는 셀룰라 환경에서는 셀 사이즈를 더 작게 하죠. 네, 근데 그건 무시하고 일단 원투원으로 그냥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채널 커패서티에 그냥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파워를 키울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 W 로그 1 플러스 P 오브 N W가 P의 모노톤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파워를 늘리면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앞에 로그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파워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리니어 스케일로 커패서티고 어떻게 되죠? 0일 때 0이고요. 쭉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게 알다시피 로그 함수는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파워를 높게 만들기가 참 커패서티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멀티 안테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테나 개수를 늘리면 양쪽에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저 커패서티가 토탈 파워를 일정하게 할 때 커패서티가 안테나 개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앞에 물론 스케일 약간 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어때요? 할만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안테나와 그와 연결된 RF 체인을 많이 쓰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직접 회로 기술, 안테나 연결된 앰프 이런 걸 작게 만들고 파워를 덜 소모하게 만들고 덜 비싸게 만들고 덜 벌티하게 만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룰라에서도 마이모 기술을 넣었고 와이파이에서도 마이모를 넣은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밴드위스에 관한 건데 이게 언뜻 보면 W로 늘리면 얘는 늘어나는데 얘는 천천히 지금 감소시키죠. 로그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운 여러분이 X 로그 1 플러스 X분의 뭐 1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해보면 또 모노톤 인크리싱 펑션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P와 N0을 고정하고 W로 늘리면 모노톤 펑션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한대로 늘리면 모노톤인데 바운디드 돼 있어요. 왜 바운드 돼 있냐면 여러분이 이걸 올리면 알겠지만 이거 많이 보던 거죠.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 한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늘려봐야 수렴하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밴드위스만 늘려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밴드위스를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죠. 근데 주의할 건 여기서 뭐예요? 지금 P가 일정하다고 본 건데 P도 늘리면 되죠, 사실은. 밴드위스를 늘리면 파워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파워 스펙트럼을 트랜스밋 파워 스펙트럼을 일정하게 한다는 면에 생각한다면 밴드위스를 늘리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트랜스밋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그냥 둬도 트랜스밋 파워는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머리에 딱 갖다 대면 여러분 머리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유전체로서의 머리는 그게 스펙트럼이 넓은지 좁은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특히 멀티 안테나 아닐 때 예. 스펙트럴 덴서티를 그냥 두고 파워를 높이는 거든 아니 그냥 파워를 높이는 거든 뇌가 뜨뜻하게 데워질 거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때 멀티 안테나의 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한 소리였죠. 지금 얘기하면. 어쨌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전체 토탈 에미션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와이드밴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트랜스밋 시그널의 스펙트럴 덴서티를 레귤레이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넓은 밴드에 엄청나게 큰 파워로 하면은 덴서티는 낮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겠죠. 사용하는 사람. 돌아와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뭐 이게 보통 그 학부 통신책이나 대학원 정보이론 책 말고 통신책 정보이론 책에서 컴패시티 구한다면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요. 수고했어.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게 소위 말해서 요 그림이에요. 요것과 관련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보세요. C는 W로 구했는데 W를 나눠요. 양쪽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뭐 이거 그냥 나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비트를 여기 채널이 있었잖아요. 채널이 있고 여러분이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데 여기 소스에서 인포메이션 비트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어떤 BN 시퀀스가 뭐 N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N과 다르니까 Xn, Yn과는 또 다르니까 BM이라고 합시다. 얘 한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에러를 적게 하려면 리던던트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0만 비트면 채널을 100만 번보다 더 많이 보내거나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을 써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요 비트 하나당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전송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초가 걸렸고 전체 파워가 뭐 P와트라고 했어요. 그럼 P와트에다가 5초 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토탈 에너지, 사용한 에너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100만 비트를 보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빛 에너지는 이 전체 파워에다가 시간 곱하고 나누기 저 비트 수 해야지 비트당 에너지가 되겠죠. 요 인포메이션 비트.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인포메이션 비트당으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파워가 P잖아요. 맞아요? 파워가 P인데 제가 와트고 얘는 어때요? 얘는 비츠 퍼 세컨드죠. 그렇죠? 얘가 비츠 퍼 세컨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P는 이 B에다가 C를 곱한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와트고요. 맞아요? 얘는 와트 세크고요. 에너지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비트 퍼 세크죠. 비트고 비트 퍼 세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서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P는 커패서티의 요 인포메이션 비트당 에너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요. 이 식. 그러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P가 EBC로 바뀌면서 W분의 C가 양쪽에 다 나오죠. 이제 이게 음함수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함수가 유용한 최초의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음함수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C 오버 W는 로그 2의 1 플러스 EB 오버 N낫에 그렇잖아요. 네. CW 이렇게 해서 팩터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비트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라는 요것과 C 오버 W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C라는 게 커패서티인데 이게 또 레이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질적으로는 뭐 R로 봐도 되는 좀 이따가 C와 R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얼한 경우에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럴 이피션시라고 해요. 아이디얼 가우시안 코드북의 스펙트럴 이피션시인데 왜냐하면 그 아이디얼 가우시안 코드북이 저 커패서티를 어치브하니까 가우시안 코드북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스펙트럴 이피션시라고 볼 수도 있고 단위가 어떻게 되죠? 이게 BPS고 이게 헤르츠죠. 그래서 얘는 BPS per 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정부로부터 단위 헤르츠를 사오면 여러분이 비트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 얼마에서 내가 여기다 단위 헤르츠당 몇 비트 보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음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얘를 주더라도 이 값을 찾으려면 이 음함수를 어떻게 풀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로그니까 지수로 바꿔서 뭘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의 C 오버 W는 1 플러스 EB 오버 N낫에 그렇죠? C 오버 W니까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의 C 오버 W 빼기 1을 그렇죠? 다시
C over W로 나누면 이게 EB over N0이 돼서 EB over N0에 대해서는 explicit function처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가 주어졌을 때 C over W를 알고 싶은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림 그린 다음에 뉴메리컬하게 찾으면 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역함수 x, y 바꿔서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쭉쭉쭉 지나가서 요게 그 설명이에요. 전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C over W, bps per Hz의 함수로 EB over N나 dB를 그렸어요. 참고로. 우리는 dB로 워낙 많이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얘는 양수죠. 그렇죠? 음수일 수가 없죠. 네. 근데 놀랍게도 얘를 0으로 보내면 또 어떤 특정한 dB예요. 숫자로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dB over N낫이 뭐 이렇게 제로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로그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이게 마이너스 1.59 dB예요. 숫자를 기억하세요. 여기도 있지만 마이너스 1.59. 그냥 내추럴 로그로 2예요. 이걸 10 로그로 해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1.5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 오버 N 자체가 로그 2고 얘를 바꾸면 10 로그 내추럴 로그 2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1.59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이 10보다 작으니까 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얘를 쉐넌 리미트라고 하는데 얘를 돌려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돌린 거예요. 이쪽을 EB 오버 N라고 이쪽을 C 오버 W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쪽을 또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요. 이쪽은 dB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당 에너지를 노이즈 덴시티가 일정할 때 비트당 에너지를 줄이면 사실 0까지 줄일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봤지만 이렇게 쭉 줄여 나가면 이게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데 이게 아까 마이너스 1.59 d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이너스 1.59 dB보다 작게 하잖아요. 그러면 컵베서티가 양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컵베서티가 아니라 스펙트럴 이피션시.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이거를 셰넌 리미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셰넌 바운드, 뭐 똑같이 들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운드로 할 때는 바운드 온 뭐가 되죠 항상. 바운드 온 EB 오버 N낫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59 dB보다는 어쨌든 더 에너지를 써야지 단위 비트다. 우리가 릴라이어블한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릴라이어블은 굉장히 긴 블럭으로 바꿔가지고 통신할 때 에러가 거의 프리 되게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에러 컨트롤 코드를 딱 배우잖아요. 그럼 이게 말짱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이런 아이디얼 가우시안 코드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어떤 뭐 LDPC 코드든 뭐든 터보 코드든 컨볼루셔널 코드든 뭐 BCH 코드든 해밍 코드든 써가지고 보통 EB 오버 N낫과 여기서는 빗 에러 레이트 또는 뭐 통신에서는 블럭 에러 레이트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빗 에러 레이트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도 로그 스케일로 해서 dB로 바꾸고요. 여기도 실제로 뭐 세마이 로그 Y 이런 거 써가지고 dB는 아니지만 로그로 바꾸죠. 로그 플러스를 그리는데 보면 알겠지만 에러가 있어요. 얘는 없고 이건 에러 프리고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 수업을 아무리 들어서 이 그림을 알고 셰넌 뭐 리미트든 셰넌 바운드든 해봐야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채널이 주어졌는데 이게 AWGN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소스에서 비트가 나와요. 그랬더니 여기서 디코드를 달았더니 이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은 인코더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트레일리스 코드 이런 거는 데이터 비트가 들어오면 그거를 2D 컨스텔레이션에 바로 매핑하고 이랬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바이너리로 그냥 인코딩을 한 다음에 매퍼를 이용해서 그냥 매핑을 해요. 거의. 왜냐면 그게 디스커션하기도 용이하고 이러니까. 매퍼는 그냥 처음에 바이너리를 바이너리로 에러 컨트롤 코딩한 것을 그냥 어떤 특정 룰에 맞게
2 dimensional constellation, 뭐 256팜, 16팜 이런 컨스텔레이션 포인트에다가 그냥 매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이 싱크고요. 여러분이 이 디코더 성능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찍혔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여기서 나오는 비트 에너지 퍼 여기서 노이즈 덴서티로 했더니 이렇게 찍혔어요. SNR을 바꾸면 EB 오브 NS를 바꾸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티어레티컬한 아이디어란 그렇잖아. 셰넌 티어리에서 나오는 것과 가까운지를 알고 싶은데 이 커브는 도움이 안 되죠. 이건 빛 에러 레이트가 0이에요. BR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기서 이 질문에 보통 정보이론 책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보통 정보이론 책들은. 근데 코딩 책에 보면 제가 여러 책을 봤지만 물론 다 보진 않았어요. 워낙 많아서. 근데 크리스찬 슐레글이라는 분인데 독일 분이신데 호주에서도 교수하시다가 다시 유럽으로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분이 그 터보 코드 책을 낼 때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타이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에서 만났을 때 너무 훌륭해서 잘 쓰고 있는데 타이포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바이즈 할 생각 있냐 그랬더니 이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우리 김영한 박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책을 쓰느니 맥도날드에서 서빙하는 게 시간당 돈은 더 번다. 뭐 이런. 그래서 안 하시겠다. 리바이즈 할 생각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럼 걔는 어떻게 얻느냐? 걔를 얻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정보이론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보이론 책에 보면 조인트 소스 앤 채널 코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싱글 유저 채널이고 메모리 릴리스 채널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성립해요. 소스가 싱글 소스고 데스티네이션이 싱글 데스티네이션이고 뭐 이러면은 그다음에 메모리 릴리스 채널이고 하면 거의 다 성립하거든요. 아이디어는 이래요. 우리가 소스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을 해요. 아이디얼하게. 참고로 얘는 IID라고 합시다.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면 우리가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로스이든 로스리스든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비트로 바꾼다면은 거의 압축을 아이디얼하게 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1 또는 0이 되게 돼요. 결국은. 알겠어요? 컴프레션을 잘하고 나면 이제 바이어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건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사람 보이스든 뭐 비디오든 이미 아이디얼하게 소스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비트 BM 시퀀스가 나온다고 해보자. 아니면 여기 M은 안 되니까 K라고 할게요. K도 안 되는데 뭐 L, B 오브 L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생각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컴프레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채널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컴프레션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로시 컴프레션을 제가 로시 그러면 라시 아닙니까? 그런데 라시 컴프레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도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압축할 때 압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몇 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비트가 있으면 여기서 4비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될 때 이 압축률에 따라서 이 오류율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이디어라고. 그게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 파트에서 정보이론 책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 파트에서 사실 가장 유용한 부분인데 그냥 대충 지나가죠. 아니면 그냥 채널 코딩까지 하고 넘어가요. 자, 소스 컴프레션 했고 그냥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로스 컴프레션은 그런 게 있어 하고 많은 거예요. 로스 리스 컴프레션만 잔뜩 하고. 그러니까 카버 토마스 책도 보면 로스 리스 컴프레션인데 그렇잖아요. 어심토틱하게 로스 리스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채널 코딩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레이트 디스토션 들어가는데 보통 진도가 거기서 끝나죠. 근데 이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에 따르면 그 처음에 우리가 엔트로피 정의를 할 때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 0이 나올 확률이 P, 1이 나올 확률이 1-P 또는 거꾸로 될 때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P로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가 이것이 나올 확률이 P, 저것이 나올 확률이 1-P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라는 뜻이고 그 확률이 P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듯이 P 로그 P-1-P 로그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이면은 P에 대해서 그리면 P는 0에서 1 사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2분의 1일 때 1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쓰죠. 예, H sub B of P라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 lossy compression of IID equally likely binary sequence 할 때 또 나와요. 그게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lossy compression with 어떤 빗 에러 레이트를 PB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바이너리 IID 0101이 쭉 들어가고요. 여기도 바이너리 IID 0101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간 숫자보다는 나온 숫자가 적어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에러 레이트를 PB로 하려면 이 레이트가 들어간 것 대비 나온 것, 이 레이트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 빼기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아까 이렇게 됐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게 보세요. 이게 1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PB가 되는 거죠. 빗에러 레이트를 0으로 하려면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이트죠, 지금 레이트. 여기 10비트 들어가면 여기 10비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압축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0.5에서 0.5가 에러 레이트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100만 비트 넣고 아무것도 안 내보내도 되죠.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할당하고 저쪽에서 디코더에서 또는 데스티네이션에서 하면은 에러율이 2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것 대비 나온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세요. 요게 입력 비트, 출력 비트.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좀 이따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디어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스 코딩을 하고 채널 코딩을 하는데 알겠어요? 어떤 오류율에 도달하려고 해요. 어떤 finite, arbitrary small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소스 코드를 쓰고 최선을 다한 하지만 에러는 probability of bit error가 PB인 채널 코드를 쓰나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에러 레이트가 piece of b가 되는 소스 코드를 쓰고 에러 레이트가 제로인 최선을 다한 채널 코드를 쓰나 오버롤 EB over and not, 오버롤 트랜스미션 레이트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디어렘이 말하는 게. 그래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은 소스에서 컴프레션을 미리 해서 에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비트를 가우시안 코드북으로 전송할 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파이나이트한 비데라 레이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커브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소스 채널 코딩 디어렘이 말하는 결론화 때문에 이 트릭을 썼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컴프레션 할 때 에러를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알겠어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론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쓴 거예요.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디어렘을 써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C는 W 로그 1 플러스 P 오버 N나 W가 된다고 했잖아요. 언제? 아이디얼 에러 프리라고 합시다. 편의상 에러 프리 가우시안 코드북을 쓰면 AWGN 채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스에서 에러를 유도를 좀 해서 컴프레션을 한 다음에 보내요. 소스에서 미리.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레이트가 증가해야죠.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채널 커패시티고요. 알겠어요? 레이트가 뭐죠? 이 커패시티니까 이건 비츠 퍼 아니 커패시티니까 BPS죠. 이게 BPS고 예를 들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아까 1보다 작았죠. 그렇죠? PB가 0이 아닌 순간부터는 뭘 1은 거꾸로 사실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그래서 커패시티 말고 이번에는 요 레이트라는 것은 그건 다르게 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커패시티는 에러 프리일 때 최선을 다한 스루풋이고 요 레이트 R은 어떤 특정 에러 값을 줬을 때의 전송률이고 요 R은 좀 이 R과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바로
아까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을 이용한 녀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컵패서티에다가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컵패서티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소스에서 에러를 좀 유도한 다음에 PB만큼 아이디얼 코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채널에서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컵패서티보다. 채널 컵패서티보다 더 빨리. 근데 에러가 있죠. 요거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레이트는 이렇게 되는 식을 써요. 그래서 이게 레이트고요. C는 여기 있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여기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은 마이너스 p 로그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로그 1 마이너스 p인데 그냥 그 펑션을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0에서 0.5까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모노톤 펑션이잖아요. 그러면 인버스 펑션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그 인버스 펑션을 h sub b 인버스 이렇게 부를게요. 알겠어요? 이게 유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때도 다 이 녀석을 테이블로 넣든가 아니면 서치 해가지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다 해요. 그래야지 간단하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로고 있는 걸 없애는 방법은 뭐죠? 항상 다 넘긴 다음에 지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W를 넘겨요. 그러면 R 오버 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곱하면 여기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것이 로그 2를 베이스로 하는 1 플러스니까 2의 요 지수승이 되죠. 파워. 맞아요? 요게 엑스포넌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2의 R 오버 W. 말 그대로 이제는 정말 스펙트럴 이피션시 오브 특정 에러를 가지는 녀석이죠. 예, 거기다가 바이너리 엔트 요거 그 바이너리 엔트 펑션에서 1 뺀 거, 1에서 바이너리 엔트 펑션 뺀 거, 그다음에 여기 1 있는 거, 그다음에 다시 나누고 나면 EB 오브 N-에 대한 explicit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와의 차이는 뭐죠? 아까는 에러 프리였으니까 이게 1이었죠. 이제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앞서서 했던 거예요.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좀 전처럼 인버스 펑션을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인버스를 정의한다면 이제는 PB에 대한 explicit 펑션,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explicit한 폼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PB는 HB의 인버스 오브 한 다음에 다 넘긴 거니까 이런 식이 나와. 이 식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식이고 이 식이 예전에 최정원 박사와 구현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최정원 박사 해놓은 건 더 복잡해요. 이거와는. 예. 근데 이거에 먼저 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은 어쨌든 우리가 EB 오브 N나 DB를 쓰잖아요. 맞아요? 이쪽은 PB를 쓰고 많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뭐 LDPC 코드 썼어요. 통신을 했어요. 아니면 뭐 DVB-S2에 있는 어떤 LDPC 코드 가져와가지고 뭐 매핑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얼한 녀석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EB 오브 N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R 오버 W를 스페시파이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R 오버 W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R 오버 W가 뭐였죠? 스펙트럴 이피션시죠. 단위 헤르츠당 몇 비트 보내느냐인데 당연히 얘를 크게 하길 원하면 원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서는 오류가 커져요. 말했잖아요. 한 번의 핑거 스냅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냈어요. 에러는 모든 비트가 에러가 나겠죠. 뭐 우연히 안 날 수도 있고 0.5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PB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인버스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R 오버 W를 먼저 1로 잡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특정 코딩 스킴인데 여러분이 1 bits per hertz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Continuous Time Band Limited 채널이에요. 그때 커브가 어떻게 되냐는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으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왼쪽에서 세 번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게 R 오버 W가 1 bps per Hz고요. 당연히 말했지만 더 빨리 보내려고 하면 어때요? 급격히 에러가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위 헤르츠당 16비트를 보내겠다고 하면 같은 EB 오버 N낫에서는 오류율이 어떻게 돼요? 같은 EB 오버 N낫에서 오류율이 증가하죠. 맞아요? 또는 같은 비데라 레이트를 하려면 EB 오버 N낫을 늘려야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이 놀랍게도 거의 없어요. 그 어떤 통신 체계도.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그러니까 R 오브 W를 0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은 아니에요. 양수에서 리미트 0으로 갈 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59dB. 그게 우리가 봤던 채널 리미트. 그렇잖아요. 대신에 에라는 무지 작아야죠. 에라를 크게 하면 더 낮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59dB보다 더 작게. 그래서 마이너스 1.59dB보다 더 작은 데서 뭐 에라 확률 10의 마이너스 뭐 2승 나왔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 끊어보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작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59dB보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이해가 갔죠. 뭘 의미하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스펙트럴 이피션시에 따라서 이 커브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이디어란 셰넌 티어리가 말하는 우리가 AWGN 채널의 비데라 레이트 커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R 오브 W 16자리를 여러분이 16에 고정해 놓은 어떤 MCS 모듈레이션 코딩 방법으로 뭐 통신을 하는데 걔가 커브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것보다 바깥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R 오버 W가 16인 것 또는 16 이상은 실제로 프랙티컬한 녀석도 여기 나와야 돼요. 8이면은 요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R 오버 W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저 R 오버 W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바이너리 에러 컨트롤 코드 더하기 아까 매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란 것은 바이너리 인 바이너리 아웃 할 때 많이 쓰는 게 그 해밍 코드처럼 NK 코드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바이너리 NK 코드. 그게 뭐냐면 K 인포메이션 비트가 들어가서 N 코디드 비트, 코드워드 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뭐 74 코드 이러면 4비트 들어가서 7비트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빛 에너지는 여기서 계산해야죠. 이거 하나 보낼 때 빛 에너지. 그 다음에 매퍼는 어떻게 되냐면 모듈레이션 오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 to the M을 많이 쓰죠. 우리가 스퀘어 ความ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M이 2면 어때요? QPSK죠. 맞아요? 네. M이 2면은 이게 QPSK고 M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면 어떻게 돼요? 16ความ 맞습니까? M이 6이면 8864ความM이 8이면 256ความ인가요? M이 12는 짝수로만 하죠. 스퀘어 캄이니까 가로로 움직이는 거, 세로 움직이는 게 절반씩 2 곱하기 2가 되고 이거는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가로 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802.11be 와이파이 7이라고 하는 녀석은 찾아보니까 4096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욕심 부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밖에 못했냐고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셰넌 샘플링으로 셰넌 나이키 샘플링으로 하면은 R 오브 W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느냐는 것을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이트가 일단 떨어지죠. 여기서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죠. 왜냐하면 여러 비트를 모아서 예를 들면 4비트 모아서 16컴 심벌 하나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채널에 넣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discrete time AWGN이라고 한 거에다가. 물론 이렇게 안 생겨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편의상. 왜냐하면 이게 보통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k로 해서 일반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오더 m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4 해밍 코드를 쓰고 16뭐 ความ으로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가 지금 컴플렉스 컨스텔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곤란한데 그 얘기도 사실 다 들어있어요. 저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얼 인 리얼 아웃 그렇잖아요. 리얼 인 리얼 아웃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있지만 discrete time real AWGN에서는 예를 들어서
R 비츠 퍼 리얼 채널 유스.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일부러 해놨어요. 이게 리얼이서. 예.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W니까 2W 리얼 채널 유스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일부러 이렇게 딜리버레이트하게 리얼이나 컴퓨터스 이런 말 다 넣어놨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R 오버 W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2배의 R이 돼요. 여기서 R은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discrete time channel efficiency in data bits per channel use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바이너리 해밍 코드를 쓴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4PAM 이런 식으로 리얼로 매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리얼 패스밴드에서는 안 쓰잖아요. 우리 컴플렉스 이퀴벌런트 베이스밴드에서 하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설명을 일부러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해보세요. 리얼 베이스밴드에서. 이것과 이퀴벌런트한 패스밴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패스밴드에서도 요 폭이 W고 사실은 여기에 또 W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 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얘만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얼 밴드 패스 채널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컷배서트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 사온 프리퀀시 밴드 폭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으면 돼요.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스코프에 나오는 엔노트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까 컷배서티는 W 로그 2 1 플러스 P 오버 N not W라고 할 때 이 W는 이 폭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SKT예요. 그러면 100MHz를 사왔잖아요. 옆에 KT도 100메가, LG는 80메가 사왔잖아요. 요에게 맞지 여기서 이것도 사온 거 아닙니까? 2배네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요 W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베이스밴드 일단은 똑같죠. 베이스밴드에서는 0에서 6까지를 밴드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내가 사온 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기저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는 밴드위스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 밴드위스를 말할 때는 얘를 밴드위스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신할 때는 리얼 패스밴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퀴벌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컴플렉스일 때는 또 나이키스트 티어렘은 컴플렉스 샘플 퍼 세쿨 할 때는 또 W로 하죠. W 컴플렉스 밸류드 샘플스 퍼 세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제는 샘플링 레이트가 W 컴플렉스 채널 유시즈 퍼 세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R은 다들 컴플렉스로 하니까 비츠 퍼 컴플렉스 채널 유스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4PM을 안 하고 뭐 바이너리 해밍 코드 또는 뭐 LDPC 바이너리 LDPC 코드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들어와서 바이너리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16 컴으로 매핑을 해요. 그럼 얘는 사실 컴플렉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트가 바이너리 비트가 10에 아니 예를 들어 1000비트가 들어갔고 여기서 16 컴 심볼 예를 들면 뭐 500개가 나왔다고 해봐요. 500 16 컴 심볼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컨버전 레이트. 여기서 R 오버 W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LDPC 코드에 코드 레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비트 들어가서 털리머신이 많아졌죠. 그래서 3000비트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핵심은 요식을 써야죠. 그렇죠? 여기서는 R을 뭐라고 했냐면 비츠 퍼. 비트는 뭐 컴플렉스 리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컴플렉스 채널 유스니까 컴 심볼 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R 오버 W를 이 R 오버 W를 요 레이트 R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바이너리 LDPC 코드 with rate 5분의 4. 그 다음에 16 컴만 M 해시라고 써놨는데 4죠. 그러면 R 오버 W를 이렇게 변환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R 오버 W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그림에서 어느 R 오버 W인지 찾아서 내가 맞춰봐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리얼 베이스밴드든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든 리얼 패스밴드든 W의 정의는 동일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EB 오브 N 넣어서 이제 뭐 너무 뻔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바이너리로 한 다음에 매퍼를 쓴다면은 그게 리얼이냐 컴플렉스냐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제가 아니죠. 네. 이거는 가우시안 코드북이라는 걸 가정한 거예요. 아이디어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봤지만 어때요? 그래서 16컴처럼 채널 인풋을 파이나이트 알파벳 또는 파이나이트한 사이즈의 컨스텔레이션을 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게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논문에 있느냐? 논문에도 잘 없어요. 결과만 그려놨고. 그런데 랍 마운더라는 영국에 계신 교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았어. 내가 구제해 줄게. 이래가지고 아까 AWGN, Discrete Time AWGN 채널에다가 입력이 가우시안이 아니고 Finite Constellation일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최동원 박사랑 그걸 봤어요.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냐면 그때 이제 저랑 최동원 박사가 FTN에서 우리가 채널 커패시티 얼마나 도달했는지 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논문 한 번 더 써보려고. 결국은 논문은 못 썼어요. 과제만 실컷하고. 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게 finite constellation이 되면 그 커패시티 구하는 식 소개는 안 했지만 방법을 뉴메리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운더가 트릭도 쓰고 있는데 일부 트릭은 제가 봤을 때 왜 썼는지 몰라서 지워버렸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단한 말은 뭐냐면 몬테카를로로 해서 expectation을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 써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분도 하는 거예요. 그런 트릭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웨이브 폼을 엑세스 밴드위스가 있는 거 쓸 때는 요만큼씩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여기서 이걸 굳이 이런 걸 썼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가우시안 코드북이니까 아까 앞에서 그린 것 빼면 다들 같은 R 오버 W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약간씩 이동했어요. 밴드위스를 웨이스트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닌데 핵심은 제 생각에 베타가 0일 때 서로 여러 다른 그 컨스텔레이션에 대해서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부 베타가 0.2인 걸로 해서 다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컨스텔레이션이든 예를 들어서 이 PAM에 관해서 커패시티 구하는 그 랍 마운더의 식을 써서 구해요. 그 다음에 그것의 아규먼트 자리에 이걸 넣으면 되고 아이디어할 때는 베타를 0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는 어때요? 가우시안 AWGN 가우시안 코드북에서의 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커패시티식, 가우시안 커패시티식. 그다음에 EB over and not R over W. 그렇죠? 이게 W 로그 어쩌고 하는 그놈이죠. 네. 근데 그 자리에 그냥 finite constellation일 때 뉴메리컬하게 계산한 녀석으로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요 값을 그냥 곱하면 하나로 되니까 쭉 바꿔가면서 테이블 만들어 놓고 또는 충분히 샘플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해가면서 요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TAM일 때는 리얼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요. 원 디멘셔널 적분이기 때문에. 근데 쿼으로 하면 이제 좀 복잡하고 DBB S2처럼 이상한 APSK 있으면 좀 더 복잡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고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PAM일 때. 2PM이니까 1-1이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0.2인 것과 비교하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버려야 될 요 녀석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가우시안 코드북에서 찾아봅시다. 편의상 요 1인 녀석 있잖아요. 1인 녀석으로 찾아봐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니까 요 커브죠. 그래서 대충 0dB에서 요 정도니까 이게 1, 2, 3, 4, 5,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좀 되죠. 맞습니까? 네. R 오버 W가 1이고 EB 오버 N낫이 제로일 때 이쯤 나와요. 가우시안 코드북을 쓰면 우리가 이만큼이나 어치브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 BPSK는 여기서 R 오버 W2에 해당할 거예요. BPSK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커브고요. 보면 알겠지만 10의 마이너스 3승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2.5dB 정도밖에 안 돼요. 주의할 건 뭐죠? 이건 가우시안 코드북이에요. 알겠어요? 가우시안 코드북. 네. 근데 우리가 바이너리 인풋, 바이너리 아웃풋이고 그냥 BPSK 언코디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도달하려면 약 7dB 가까이 필요하죠. 저 멀리 있죠. 이게 7dB쯤 되는데 가야 있는 거죠. 언코디드 시스템. 이건 코딩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면 바이너리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려본 거예요. 그럼 여전히 R of W가 1인 게 아니죠. 2인 거죠. 2인 게 BPSK일 때니까 이 식을 보면 이 커브인데 잠깐만요. 왜 안 그려놨지? QPSK일 때 똑같으니까 요거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BPSK일 때고 입력 BPSK 언코디드랑 비교해야 돼. 언코디드와 비교해야 할 R of W예요. 여전히 보면 알겠지만 10-3승 해봤자 뭐 3dB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언코디드 BPSK는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16컴이에요. 잠깐만요. 16컴이죠. 죄송합니다. 16컴 비교하면 안 되고 BPSK 그림 어디 갔어요? 안 그렸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그림 찾아봐야 되겠어요. 언코디드와 별로 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조금 좋았어요. 조금. 네, 죄송해요. 다시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10의 3승인데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가면은 쭉 가면은 이게 언코디드가 있으면 조금 차이 났어요. 1dB도 안 나게. 네, 수정할게요. 네. 그래서 레이트가 언코디드 BPSK와 동일한 최선을 다한 코딩도 저희 붙어 있다. 입력을 BPSK로 한다면 이런 기억이 나요. QPSK 그림이지만 똑같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PAM을 쓰면은 바보짓이다. 인페이즈 쿼드라츠에서 인페이즈만 쓰니까 라고 하지만 인포메이션 티어레티컬하게 하잖아요. 그럼 QPSK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 시는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네. 그다음에 이제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늘리면 다시 점점 좋아져서 이쪽으로 붙어요. 16컴이고요. 64컴이고 256컴은 안 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코드는 최정원 박사가 그때 만들어 놨고요. 찾았고 현종 씨가 이제 마디파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DVB-S2에서 사용하는 그 APSK로 그 시뮬레이션 우리가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맞춰 보려면 그걸로 마디파이를 해야 돼. 네. 저랑 같이 보면 되고.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행도는 좀 이따